문미순의 휴대폰에 표시된 은행 잔액은 0원이었는데 정확히 10분 후 그 숫자가 50억으로 바뀌었어요. 미수는 편의점 카운터에서 ATM 기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월세 걱정에 잠 못 이루던 자신이 갑자기 거액의 상속자가 되었다니. 손에 든 등기우편 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상속인 문미순이라는 글자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이게 진짜야? 아니면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미수는 이혼 후 3년간 이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가끔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계산대에 엎드려 쪽잠을 자기도 했어요. 그런 자신에게 갑자기 50억이라는 돈이 떨어졌다는 것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미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살펴보았어요. 상속인은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었고 피상속인은 김철수라는 이름이었어요. 김철수? 미수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그런 이름의 친척을 기억할 수 없었어요. 혹시 사기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서류는 법원의 공식 인장이 찍힌 정식 문서였어요. 미수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천천히 서류를 읽어보았어요. 김철수는 미순의 아버지와 육촌 관계였고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최근에 세상을 떠났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남긴 재산은 부동산 세 채와 현금 20억, 그리고 사업체 지분까지 합쳐 총 50억 원에 달했어요. 미수는 문득 아버지가 어릴 때 들려준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강가에서 놀다가 물에 빠진 친척을 구해준 적이 있다는 그 이야기. 그때 그 친척의 이름이 철수였던 것 같았어요. 설마 그 사람이 김철수인가? 미수는 급히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는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김철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었고 유언장도 법적으로 유효했어요. 그리고 그 유언장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김철수 씨는 유언장에 이렇게 적어두셨습니다. 어릴 때 강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문미순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구해주었어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했고 이제 그 은혜를 갚을 때가 되었어요 라고 말이에요. 미수는 전화기를 들고 있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들려준 그 이야기가 진짜였고 그 친척이 평생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지의 선행이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왔네요. 하지만 기쁨과 함께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갑자기 생긴 거액의 돈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부자가 된다면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며칠 후 미수는 절친한 친구 천수를 만났어요. 천수는 미순과 함께 어려운 시절을 보내온 동갑내기 친구였어요. 그 역시 최근에 이혼을 하고 작은 술독가를 운영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천수야, 나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어. 미수는 조심스럽게 상속 이야기를 꺼냈어요. 천수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미순이 보여준 서류를 보고 나서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미순아, 이거 진짜야? 50억이라고? 그래, 나도 아직 믿기지 않아. 근데 천수야, 솔직히 말하면 기쁘기보다는 무서워. 미수는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어요. 갑자기 생긴 돈이 자신을 망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이런 행운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천수는 미순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미순아, 너는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잖아. 이혼하고 나서 편의점 운영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건 하늘이 너한테 주는 보상이야. 천수의 말에 미수는 조금씩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 자신도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왔어요.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고 때로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팔리지 않아 걱정에 잠 못 이루기도 했어요. 그런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닐까? 상속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법원에서 유언장 검인을 받고 상속세를 계산하고 부동산 등기를 이전받는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하지만 미수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처리해 나갔어요. 그 과정에서 미수는 김철수라는 사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큰 성공을 거둔 사업가였어요.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고 말년에는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는 죽기 전까지 미순의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았어요. 정말 신기해. 아버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그 사람은 평생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니. 미수는 아버지의 선행이 이렇게 큰 보답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동시에 자신도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미순이 한 일은 천수의 술도가에 투자하는 것이었어요. 천수는 경영 능력은 뛰어났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미수는 5억 원을 투자해서 천수의 술도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왔어요. 미순아, 정말 고마워. 내가 언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천수야, 우리 사이에 무슨 은혜를 따져? 너는 내가 힘들 때 언제나 옆에 있어줬잖아. 미순의 투자 덕분에 천수의 술도가는 빠르게 안정을 찾았어요. 오래된 시설을 교체하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직원도 늘렸어요. 몇 달 만에 매출이 2배로 늘어났고 천수는 미순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미순 자신도 변화를 맞이했어요. 편의점을 더 크게 확장하고 새로운 상품들을 들여놓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더 이상 월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봄날 미순과 천수는 함께 꽃구경을 떠났어요.
산사의 연못 주변에는 진달래와 벚꽃이 만발해 있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어요. 미순아, 이렇게 여유롭게 꽃구경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줄 몰랐어. 나도 그래.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여유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사르르 떨어졌어요. 미수는 그 모습을 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어요. 힘들었던 이혼, 홀로 감당해야 했던 생활고,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행운. 모든 것이 꿈같이 느껴졌어요. 천수야, 가끔 이 모든 게 꿈인 것 같아. 그래도 이제는 현실이잖아. 우리 둘 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야. 천수는 미순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친정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미순도 그것을 느꼈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미순아, 너와 함께 있으면 정말 좋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어. 나도 그래, 천수야. 너 없었으면 이 모든 일들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야.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어요. 오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아직 어느 쪽도 먼저 마음을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미수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갑자기 생긴 돈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경제적인 안정은 물론이고 새로운 인간관계와 새로운 감정까지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도 생겼어요. 이 돈을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걸까? 김철수 아저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쓰고 있는 걸까? 미수는 김철수의 유언장을 다시 읽어보았어요. 그는 단순히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미순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적어두었어요. 그리고 그 돈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맞아. 나 혼자만 잘 살면 안 돼. 이 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해. 미수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천수의 술도가 투자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것이 김철수의 뜻이기도 하고 자신의 아버지가 보여준 선행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기도 했어요. 몇 주 후 미수는 천수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미순의 자금과 천수의 경영 노하우를 결합해서 작은 가게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대상은 미순의 편의점 근처에 있는 작은 분식점이었어요. 사장 할머니는 70대 고령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미수는 분식점의 시설을 개선하고 젊은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했어요. 미순아, 네가 천사구나. 이런 도움을 받을 줄 몰랐어. 이런 일들을 하면서 미수는 점점 더 큰 보람을 느꼈어요. 돈이 주는 만족감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기쁨이 더 컸어요. 그리고 천수와 함께 이런 일들을 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 천수는 미순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미순아, 나는 너를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 말을 언제 해야 할지 몰랐는데 오늘은 꼭 하고 싶었어. 미수는 천수의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사실 자신도 천수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먼저 표현하기는 어려웠어요. 천수야, 나도 솔직히 말하면. 그때 갑자기 미순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변호사에게서 온 급한 전화였어요. 미순 씨,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철수 씨에게 숨겨진 가족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어요. 상속 무효 소송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미수는 전화를 받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생각했던 상속이 갑자기 위험해진 것이에요. 무슨 일이야, 미수나? 천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미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만약 상속이 무효가 된다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들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앞으로 계획했던 일들은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일까? 미순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행복했던 지난 몇 달이 모두 허상이었던 것일까? 아니면 이것도 또 다른 시련을 극복해야 하는 과정일까? 천수는 미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미순아, 무슨 일이든 우리 함께 해결해보자.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 하지만 미순은 이미 다른 걱정에 빠져 있었어요. 혹시 김철수에게 정말 숨겨진 가족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들이 상속을 요구한다면 자신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상속 소송이 시작되면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조용히 진행해왔던 선행 활동들도 모두 드러날 것이에요. 미수는 자신의 선행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미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 변호사를 만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했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과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결될까? 그리고 천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미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김철수 아저씨, 정말 저한테만 상속을 남기신 게 맞나요?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내일이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 미수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어요. 행복했던 지난 시간들이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천수에게 했던 투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한 도움들이 모두 의미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과연 내일은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